여러분들 생명표라는 걸 아시나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나이대별로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 남은 기간을 추정값으로 보여줘요. 우리나라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매우 정확한 통계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통계 자료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아주 냉정하게, 그러나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은 나이대별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몇 년 남았는지 통계청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시간이 너무 조금 남아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면 좋을까? 나름 제가 정리해본 생각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는 정리하고 난 뒤에 오히려 삶이 심플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우선 생명표를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는 2024년 생명표예요. 2024년의 생명표는 2025년 12월에 발표됐어요. 제 채널을 주로 보시는 나이대인 30살부터 60살까지의 기대 여명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기대 여명이라는 건 앞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이건 남성 기준 나이대별 기대 여명이고요. 이건 여성 기준 기대 여명이에요. 저의 경우 지금 41살이니까 기대 여명은 41년이죠. 정확히 절반 살았네요.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통계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 회로를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런 통계도 나와요.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 수명. 쉽게 말하면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냐 하는 거죠. 남자의 경우 유병기간이 16년입니다. 전체 수명 중 16년은 병원에 누워있거나 아픈 상태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경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약 25년 남은 겁니다. 확 줄죠. 에이, 아니야. 그건 평소 건강관리 잘 안 하는 사람들 얘기고 나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는 건강해.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또 하나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었대요. 남자의 경우 73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81년을 살지만 건강하게 사는 건 65년. 본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73년인 거예요. 저도 남들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은 딱 25년 남은 겁니다. 여기서 잠자는 시간을 빼면 어떨까요?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하면 3분의 1이 날아가죠. 그걸 날리고 나면 저에게 남은 시간은 17년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이라면 남은 시간에서 3분의 1이 더 날아갑니다. 그럼 41세의 남성의 경우 고작 8년 남은 거예요. 출퇴근 시간까지 뺀다면 그 시간은 더 줄어들겠죠. 이 숫자를 직면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1년 1년이 정말 빠르게 가잖아요. 올해도 벌써 5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한 해가 고작 8번이면 나는 온전한 몸과 정신으로 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화두로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 달 내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이거였어요. 나는 죽기 전에 무엇을 못 해본 걸 가장 후회하게 될까? 사실 이거 되게 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내 남은 시간이 8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해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눈을 감으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난다. 나는 뭘 못 해본 게 가장 아쉽고 후회되지? 사람은 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한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진짜 1도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해봐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면에선 제가 퇴사하고 하고 싶은 일에 뛰어든 선택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 만약 제가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지금 이 질문을 했을 때 퇴사하지 못한 것, 용기 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제대로 뛰어들어 보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되는 것으로 뽑았을 거예요.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 안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것들을 전부 해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모조리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해보면 막연히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 정도까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해보니까 그건 별로 후회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떤 것들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뒤에 가서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를 정리하고 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급한 마음보다 여유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됐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인간 관계에 대한 생각인데요. 우리 모두 생각보다 빨리 병들고 죽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도, 나와 경쟁하던 사람들도, 나와 다투던 사람들도, 나를 평가하던 사람들도, 나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고작 몇 년만 지나면 병들고 사라집니다. 저를 포함 저와 인연이 닿았던 모든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몇 년 안에 사라져요. 몇십 년만 지나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나에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사람들 때문에 제가 꼭 하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한 그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하자고요. 또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도 미워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요즘 그리스인 조르바를 다시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누구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하느님과 악마를 모시다가 돼지면 땅에 쭉 뻗고 누울 거고 그러면 구더기들이 그 살들을 파먹을 거고 아 불쌍한 인생 우리 모두 형제들이에요. 구더기 밥인 고기 덩어리들이라고요. 네, 그 사람이 얼마나 믿건 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다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서 구더기 밥으로 만날 형제들입니다. 미워하느라고 살아있는 이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말자. 되도록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자. 제가 세 번째로 했던 생각은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 였어요. 조금 의아하시죠? 어렸을 때는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갔던 것 같아요. 20살 성인이 되고 나니까 시간이 조금 빠르게 흐르는가 싶더니 40이 넘으니까요. 1년 1년이 정말 순식간입니다. 왜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디서 들었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경험한 세상이 적으니까 그래서 뭐든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한대요. 반면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거죠.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데요. 어렸을 때와 나이가 든 지금 삶의 밀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삶의 길이는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삶의 밀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삶의 밀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이 독서였어요. 책은 돕기다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삶은 아는 만큼 풍요로워진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대상을 더 깊이 있게, 밀도 있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양 미술사를 읽고 어떤 화가와 그 화가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그림을 실제로 봤을 때 사진만 찍고 떠나지 않겠죠. 그림 앞에서 엄청난 삶의 밀도를 경험할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느리게 흐를 거고요. 책은 돕기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드려 볼게요. 아무 때나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고 매일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를 탈 수 있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야 빨리 와 찍어 가자 하는 사람. 그리고 10년 동안 돈을 모아간 5박 6일의 파리 여행에서 휘슬러의 화가의 어머니라는 그림 앞에서 얼어붙어 40분간 발을 떼지 못한 채 소름이 돋는 사람.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풍요롭게 생을 마감할까요? 중요한 것은 화가의 어머니라는 그림을 보면서 소름이 돋으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 알려면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독서가 가장 좋은 선택이죠. 물론 영상도 좋지만 저는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영상으로 어떤 지식을 접하면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내가 잘 아는 분야의 책 말고 잘 모르는 분야의 책도 자주 읽어봐야겠다. 그럼 내 삶의 밀도가 높아질 거고 그만큼 시간은 천천히 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무엇을 못 해본 걸 가장 후회하게 될까? 제가 떠올린 첫 번째 일은 책 쓰기였어요. 쓰고 싶은 주제의 책이 있었는데 계속 미뤘었거든요. 미뤘다기보다는 거의 포기했었죠. 왜냐면 책은 들이는 시간 대비 정말 돈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책이 예전처럼 권위를 만들어주냐? 제가 멘탈체육관이라는 책을 출간했을 때 2020년이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사실 돈보다는 권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했죠. 그런데 2022년에 챗 GPT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런 의미도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 쓰고 싶은 마음을 접어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기 전에 무엇을 못해본 걸 가장 후회하게 될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정해진 게 책 쓰기였어요. 돈이 되지 않더라도, 권위를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쓰고 싶었던 이 주제의 책들을 꼭 완성하고 싶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를 더 정했는데요. 이걸 다 말씀드리기보단 이 얘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조급함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삶이 정말로 심플해졌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나니까 정신이 또렷해진 기분입니다. 제가 정리한 우선순위 일 중에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배워야 하고 그런 생각들이 싹 거쳤어요. 또 막연하게 서울에 34평짜리 아파트 하나는 가져봐야지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욕심이죠. 내가 죽기 전에 서울의 아파트를 가져보지 못한 걸 후회하게 될까?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답을 떠올리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생명표는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더보기란에 달아드릴 테니까 자료 원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퇴사가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퇴사하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월 50만 원도 벌지 못했던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지금 이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너게임이었습니다.